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가 풀린 추석이었습니다. 이 따뜻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올 추석은 예년보다 연휴가 짧아서 일찍 길을 나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속도로 귀경 전쟁은 더 앞당겨졌다는 뜻이죠. 부산 광주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5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아예 부모님들이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은 겸사겸사 청와대 또 고궁으로 가족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추석 풍경 장하연 기자부터 전합니다. 청와대 입구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지난 5월 개방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이번 추석에 청와대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입니다. 사물놀이 공연에 엄마 아빠와 함께 투어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한가위의 정취도 즐깁니다. 특히 서울로 역귀성한 부모님을 모시고 나온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았습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아들 집으로 차례 지내고 이렇게 애들 데리고 청와대 개방한다고 해서 구경 왔어요. 평소에는 다 바빠서 자기 일하고 이러니까 못 오는데 추석을 경기로 해서 제사도 안 모시고 이래서 여기 오자고 그래 언론이 됐어요. 오늘 청와대를 찾은 사람은 3만 1천여 명. 내일은 개방 이후 역대 최다인 3만 9천여 명이 관람 예약을 마쳤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시민들이 수문장 교대 의식을 지켜봅니다. 3년 만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모인 추석에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새 한복 입고 놀러 나오니까 좋아요. 가족들이랑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용돈도 받고 그러니까 재밌었고 친척들이랑도 만나서 놀아서 즐거웠어요. 귀성과 귀경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649만 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저녁 7시 서울 요금소 도착을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3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반면에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요, 흰남노가 핥히고 간 고향 마을입니다. 이곳은 경북 포항 장기면인데요. 길이 막혀서 완벽히 고립되는 바람에 외부 물자도 수도도 휴대전화마저도 모두 끊겼습니다. 추석날인 오늘도 주민들은 흙탕물에서 며칠 묵은 빨래를 해야만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걸어서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산속에 자리 잡은 마을로 가는 길. 도로 곳곳이 유실돼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여기는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무너진 길을 1시간 이상 걸은 뒤에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말 그대로 폐허가 된 마을. 그나마 전기는 어젯밤 임시 복구됐지만 수돗물은 여전히 안 나오고 휴대전화도 목통입니다. 주민들은 냇가에서 생활용수를 해결합니다. 냄비에 바가지까지 담을 수 있는 건 총동원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물을 뜨고 있습니다. 물이 완전 금물이에요, 금물. 금보다 더 귀한 물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릇이랑 그릇 다락에다 다 퍼다가 이걸 해놓는 거예요. 언제가 복구될지 모르니까. 1시간쯤 더 걸어 도착한 다른 마을. 이곳 역시 마을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은 겨우 몸만 피했습니다. 현지우사는 내 정부가 이겠지 뭐. 내 얻고 갔지. 날 얻고 이 집에 있어. 주민들은 냇가에 흐르는 물에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흙탕물이지만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요. 흙탕물인데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해야 되니까 여기서 빨고 아니 말로만 들었지 이게 우리가 막상 겪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 생필품 하나 받으려면 1시간 이상 걸어 나와야 합니다. 추석을 쇠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민관군이 총동원된 복구 작업에도 아직 경북 지역 복구율은 41%에 그치고 있습니다. 흰남노가 핥히고 간 상처에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영국 전체가 엘리자베스 2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장례와 왕위 승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왕 서거 직후 왕위는 곧바로 왕세자였던 찰스 3세가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선포됐는데요. 평생을 영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70년 전 어머니가 했던 약속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영국 왕실 공식 자문기구와 정부 고위 관료 등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여왕의 서거를 알리면서 회의가 시작되고 찰스 3세는 영국 국왕으로 공식 선포됩니다. Prince Charles Philip Arthur George is now, by the death of our late sovereign of happy memory, become our only lawful and rightful liege lord, Charles III. 전날까지만 해도 여왕으로 불리던 영국 국가가사도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버킹엄궁의 새 주인으로 입성한 찰스 3세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와 첫 회동을 하면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몇 달 뒤에야 대관식에서 왕관을 씁니다. 어머니를 추모하는 첫 대국민 연설에서는 영국인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As the Queen herself did with such unswerving devotion, to uphol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t the heart of our nation. 버킹엄궁 앞을 찾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새 국왕의 연설을 지켜봤습니다. He's coming into a big responsibility. He's going to have to be very regal about how he speaks, and he did a great job.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이어갔던 여왕과 달리 기후와 환경 문제 등에 거침없이 견해를 보여온 찰스 3세의 향후 행보를 기대하는 민심도 있습니다. He's also a huge environmentalist, which I think could be amazing, because that's what we need right now. 추모 분위기 속에 철도 노조 등은 파업을 취소했고 다음 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는 미뤄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도 이번 주말 예정됐던 경기를 연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국 국민들 대다수는 일생 동안 엘리자베스 여왕 딱 한 사람만을 왕으로 알고 살아왔죠. 70년 동안 영국의 영광과 몰락을 함께한 여왕이 떠나면서 한 시대도 접혔습니다. 새 왕에 마침 새로운 총리도 취임했습니다. 영국인들이 바라보는 새로운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취재 중인 조은혜 특파원이 런던 시민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추모하는 예포가 여왕 나이만큼 96발 울려 퍼집니다. 버킹엄궁 앞을 빼곡하게 메운 군중은 일제히 침묵을 지킵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유모차를 끌고 온 주부들과 백발 노인까지 꽃다발을 들고 모여듭니다. 영국인들은 70년간 함께한 여왕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헤어짐을 아쉬워합니다. Just her never-ending just determination and willingness to always help everyone. And the Jubilee celebrations this year were quite memorable in many ways. 애도에 잠긴 군중은 새 국왕인 찰스 3세와 카밀라 왕비가 갑자기 버킹엄궁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영국인은 새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I think he's got a big job to do in trying to unify the country, you know, Scotland, England, Northern Ireland and Wales, but I think he'll do a very good job. 찰스 3세가 오랜 기간 존경을 받아온 여왕의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I don't think he will have the same affection and collective loyalty from the people as. 지난 6일 새 총리에 이어 새 국왕까지 맞이한 영국인들은 빅 위크를 맞았다고 말합니다. 이례적인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두 리더십이 영국을 잘 이끌어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서거 소식을 외교안보국제부의 김윤수 기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여왕의 이제 장례 절차를 유니콘 작전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뜻입니까? 네, 영국 왕실 이 주요 인물들의 이 장례 준비 계획에는 모두 무슨 작전 형식의 이 암호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왕의 경우는 런던 브릿지 작전입니다. 네.
각종 서거 상황을 가정한 대응 계획이 영화 시나리오처럼 상세하게 짜여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니콘 작전입니다. 네. 런던이 아닌 곳에서 여왕이 서거할 경우를 대비해 세워진 작전인데요. 여왕은 이 왕실의 여름 별궁인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서거를 했죠. 스코틀랜드의 상징이 바로 유니콘. 네. 그래서 유니콘 작전입니다. 그래서 유니콘이다. 그럼 장례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통상 서거 당일을 이 장례 절차의 첫날로 정하지만 이번에는 왕실 측이 서거 시간을 감안해서 다음 날부터 장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현지 시간 10일부터 열흘간 치러지는데요. 19일 국장으로 끝이 납니다. 여왕의 관을 영국 런던의 중심인 웨스트민스터로 옮기는 게 이 작전의 핵심입니다. 여왕의 관은 오는 13일 스코틀랜드에서 버킹엄 궁으로 옮겨집니다. 이후 일반 시민들은 나흘간 조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되고 여왕은 윈저성 지하 납골당에서 영면에 듭니다. 장례식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파 출신인 나루히토 일왕 등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총 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시대에 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대와 맞지 않는다. 영국에서 이런 의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영국 국민들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만큼은 정말 애정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여왕이 살아생전 이 영국의 정신적 지주로 불렸던 만큼 영국 국민들의 상실감도 커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영국 국민들은 각종 자연 현상에서 여왕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는 버킹엄 궁에 뜬 쌍무지개를 여왕의 마지막 메시지로 보는 현지 반응 전해드렸는데요. 여왕의 형상을 닮은 구름까지 찍어서 이 SNS에 올리면서 여왕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자를 쓴 여왕 실루엣부터 여왕의 옆모습을 닮은 각종 구름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여왕하고 달리 찰스 3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의 호감도가 그리 높진 않았잖아요. 네. 이게 여왕의 백년해로 이미지하고요. 이 찰스 3세의 불륜 이미지가 묘하게 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 3세는 과거 다이애나 비와 결혼한 상황에서 현재 부인인 카밀라 파커 볼스 왕비와의 불륜으로 이 영국인들의 지탄을 받았죠. 반면 엘리자베스 2세는 남편 필립 공과 결혼한 뒤 무려 74년 동안 해로했습니다. 바람둥이 찰스 3세, 불륜녀로 찍힌 카밀라 왕비는 국민 밉상이 된 지 오래죠. 엘리자베스 2세가 일찍이 카밀라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고 카밀라 왕비 본인도 수십 개의 자선단체를 후원하는 등 이 이미지 개선에 힘써왔지만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왕에 오른 어머니와 달리 이제 찰스 같은 경우 나이도 많고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왕위 계승이 누가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4년 동안 후계 수업을 받고 이 즉위한 찰스 3세지만 오히려 여론은 벌써부터 그 후계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뒤를 이은 찰스 3세는 곧바로 큰아들 윌리엄 왕자에게 왕위 계승 서열 1위, 그러니까 왕세자를 의미하는 자귀를 수여했습니다. 윌리엄의 아내인 캐서린 공작 부인도 왕세자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세 자녀들이 계승 서열 2, 3, 4위가 됩니다. 헐리우드 여배우 메건 마클과 결혼한 뒤 왕실을 떠난 차남 해리 왕자의 서열은 조카들 다음입니다. 여왕이 떠난 영국 왕실이 왕실 회의론, 폐지론을 잠재우고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1,000원 김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 같은 게 요즘 외식 물가입니다. 1,000원은커녕요, 밖에서 파는 김밥 한 줄이 처음으로 평균 3,000원도 넘었습니다. 기본적인 먹거리 가격이 오를수록 가장 고통받는 건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김밥집. 일반 김밥은 3,800원, 참치김밥은 4,6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김과 밥을 제외한 모든 재료비가 올라 고심 끝에 지난달 300원을 올린 겁니다. 만 원에 이제 물건을 들여오다가 지금 2만 원이 됐어요. 너무 부담 크죠. 그렇다고 참치를 반으로 줄여서 넣을 수도 없고. 식자재 값이 올랐다고 품질을 떨어뜨릴 순 없어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찾아 여러 마트를 오갑니다. 물엿이라든지 식용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구매하러 다니는 적은 지금 장사 지금 하면서 처음인 거예요.
안 그러면 가게를 운영을 못할 정도까지 가니까. 실제로 이번 달 서울의 평균 김밥 가격은 3,046원. 1년 전과 비교하면 1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라면 업계마저 줄줄이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농심이 15일부터 신라면, 너구리 등 라면 가격을 평균 11.3%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팔도도 다음 달 12개 제품 가격을 평균 9.8%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밥 한 끼 사 먹기가 겁납니다. 군대에 있다가 나오니까 갑자기 김밥이 막 한 줄에 4,000원이 되고 라면이 한 5,000원 되니까 이게 막상 이걸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시즌 없다는 이유로 한 6,000원 정도 하게 되면 많이 부담되죠. 라면에 김밥을 먹어도 웬만한 식사값보다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깜짝 놀라죠. 당초 추석 이후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였던 물가가 내년 초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명절인데 물가가 이렇게 야박하다 보니까요. 연휴 때 차라리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쉼을 포기했다는 이른바 쉼포족들 들어보니까 사정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30대 이지선 씨. 이번 추석엔 고향에 가는 대신 서울에 남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휴는 펫시터에게 놓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돌보기로 한 강아지는 모두 4마리. 평소에는 하루에 문의가 한 건 정도 올까 말까였는데 요즘에 하루에 3-4건에서 5건씩 문의가 오고 있어요. 지금 놓치면 아무래도 한 달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치솟는 물가를 보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정도 하는 것까지 본 적이 있는데 생활비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큰 집이라서 아버지께 가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6만 원에 이렇게 돌봐달라는 글을 보시고서 어머니께서 하라고 먼저 이렇게. 강원도 춘천에 사는 대학생 김진 씨도 연휴 나흘 중 사흘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일에 일했을 때는 20만 원 정도 번다고 치면은 만약에 이번 추석에 일한다고 하면은 8만 원 정도 더 벌어서 한 끼만 해도 10,000원씩 나가는데 8끼나 먹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가 20대 성인 남녀 1,200명에게 물었더니 추석 연휴에 알바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절반 이상. 작년에도 20대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는 40% 정도가 추석 연휴에 알바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10% 정도 뛰긴 5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어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이하는 첫 명절. 20대 알바생들은 쉴 여유가 없는 씁쓸한 명절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요즘에 매장 결제할 때 현금가, 카드가를 따로 제시하면 불법이라는 거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유독 세금만큼은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에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세금을 따박따박 내면서도 10년 동안 1조 원을 더 카드 수수료로 내왔습니다. 유준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20년째 호프집을 운영 중인 김대영 씨는 매년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에 꼭 목돈을 준비합니다.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가 나오니까 현금으로 결제했고요. 금액도 작은 것도 아니고 내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부가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같은 국세를 카드로 내면 최대 0.8%의 카드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가령 500만 원의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4만 원을 수수료로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만 1조 1,678억 원. 10년 새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차별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을 위반하는 국세청이나 이를 방치하는 금융위원회나 모두 공범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영세 소상공인이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주민세 같은 지방세는 카드로 결제된 세금을 카드사가 자산으로 활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도 수수료를 없애자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는 국세의 경우 카드사 운용기간 없이 국고에 즉시 귀속해야 하는 국고관리법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최수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추석밥상은 도로설, 추석밥상이 도로설 분위기라고요. 네, 여야가 추석 밥상에 오를 이슈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요 이슈로 오르는 게 대선 전 설 명절과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예. 먼저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석을 앞두고 범죄 의혹 아수라 12첩 반상을 차려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도 저희가 지금 계속 대선을 치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해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고발하고 또 영부인 특검 카드로 맞불을 놨거든요. 네, 민주당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별법을 올리려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고 특검해야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가장 많이 해봤던 사람이고 공정한 수사에 대해서 거부할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추석 민심을 겨냥해서 여야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일 검찰 기소에 대해서 억지 기소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추석 연휴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추석 당일인 오늘 경북 안동을 방문했는데요. 성묘 가는 길을 실시간 브이로그로 보여주며 지지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저한테 돌멩이를 하나 주셨어요. 달고 고생한 돌이라고 저 주려고 사랑해 사랑해요 당신만을. 고물가에 태풍 피해까지 겹치며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추석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겨냥한 공방을 벌이며 최악의 네거티브 전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난 설과 전혀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도요. 역시 추석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추석 때 보인 행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식사인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는 명동의 무료 급식소를 찾아 배식 봉사를 했고 추석 당일인 오늘은 국군 장병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네. 단맛이 좋아?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근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 둘, 셋. 네,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장을 찾았네요. 네, 윤 대통령은 당초 오늘 전방부대를 방문해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려 했는데요. 대통령의 이동으로 도로가 통제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가 있어 서울 인근의 수도방위 사령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대선 때부터 식사와 관련된 이벤트 일정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요리를 잘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특기를 요리로 꼽으며 친근함을 강조했는데요. 대선 당시에는 성렬이 형네 밥집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었고요. 어제 무료 급식소를 찾아서도 직접 김치찌개를 끓이며 요리 전문가 면모를 뽐냈습니다. 이거 끓으면 딱 맞춰 맞겠는데. 윤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민생 현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장 행보가 정책으로도 이어져 약자를 보듬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먹거리 물가가 치솟는데요. 사람과 동물이 따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반려견의 사료값이 줄줄이 오릅니다. 자식같이 키우다가도 부담 간다고 내버리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힘들어도 나 먹는 것부터 아끼겠다는 견주들이 훨씬 많습니다. 안보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반려견을 12년째 키우고 있는 한모 씨. 맘마 먹어. 기다려, 앉아야지. 앉아. 최근 10% 넘게 오른 반려견 사료 가격 탓에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한 달에 제 월급의 사료값에만 5에서 10%는 쓰는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가 노견이다 보니까 그 기능성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훨씬 값이 나가더라고요.
4가구 중 한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만큼 반려동물 가구는 크게 늘었는데요. 사료 역시 수입업체와 국내 업체 모두 늘면서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대부분 사료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리면서 견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업체는 10% 이상 가격을 인상했고 국내 업체들 역시 올해 들어 대부분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가격까지 올라 사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료의 주 재료인 곡물과 육류, 채소 가격 등이 오르면서 사료 가격 역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견주들은 나 먹을 것 아껴서라도 반려견에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합니다.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자식이다 보니까 그거 아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안 먹더라도 강아지는 왜 더 주고 싶은 마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반려동물 관련 물가가 오르는 펫플레이션까지. 여기저기 오르는 물가에 사람도 동물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남편을 계곡에 빠져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 1심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판이 13차례에 걸쳤는데요. 그 뒷얘기를 사회일부 성혜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성 기자, 살인사건 재판에 증인만 수십 명이 나왔다고요? 네, 채택된 증인만 41명인데 지금까지 재판에 30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은혜가 남편 윤모 씨가 수영을 못하는 걸 노려서 계곡에 뛰어내려 죽게 했는지가 쟁점인데 윤 씨의 수영 능력에 대한 증언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윤 씨가 방문한 적 있는 수상 레저 업체 관계자들은 윤 씨가 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했고 직장 동료들도 1.5m 수심에서 벌벌 떨 정도였다고 했는데요. 윤 씨의 고교 친구는 증언을 하려고 미국에서 국내로 오기도 했습니다. 이은혜가 한 달 택시비로 200만 원을 썼고 돈이 떨어진 윤 씨는 사채까지 빌려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에 이은혜를 두둔한 증인도 있었다고요? 네,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은혜의 지인이었습니다. 이은혜가 남편을 구조하러 물에 들어가려 했다고 했고요. 윤 씨가 튜브 없이도 수영하는 걸 봤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은혜가 이제 공범하고 넉 달 동안 잠적을 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성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물놀이 사고가 될 뻔한 이 사건을 살인죄로 기소한 검사는 이은혜를 체포하기 직전 피해자가 꿈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4월 14일 체포한 날, 이제 그날이 이제 저희가 피해 남편분이 꿈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고 간절했었거든요. 사실 진짜 잡아야 되겠다. 네, 박 검사는 윤 씨가 생전에 이은혜의 공범 조연수에게 나도 이은혜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거나 돈을 달라는 이은혜의 재촉에 장기 매매까지 시도한 정황 등이 이은혜의 심리적 지배 아래 있다는 결정적 증거로 봤다고도 했습니다. 네, 오늘 추석인데 참 유족들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이제 재판 중에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 윤 씨의 모친이 재판을 직접 보러 오기도 했는데요. 이은혜의 어깨를 밀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유족은 이은혜의 반성 없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뭐 인정을 전혀 안 한다. 그게 이제 아쉬운 거고요. 이런 범죄자들이 같이 살아간다는 게 공존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1심 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검찰이 간접살인 혐의를 추가했는데 원래 기소할 때는 직접살인 혐의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계곡물에 뛰어내리게 했다며 직접 살인으로 기소했었는데요. 최근 재판부 요청으로 간접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네. 마땅히 할 구호 조치를 안 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추가한 건데요. 검찰은 여전히 직접 살인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제 뭐 가스라이팅이라든지 뭐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다가 이제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살해 시도를 했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뭐 다이빙 한번 해 이러면은 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자, 이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인데 이은혜 측은 가평계곡 현장 검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네,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아무리 제재하고 규탄해도 러시아가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죠. 바로 유럽 대부분이 러시아산 에너지로 난방을 하고 전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아예 천연 가스관을 잠가버리면서 올겨울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울지도 모릅니다.
아껴 쓰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데요. 21세기에 자전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는 게 믿기지는 않지만 실제 현실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생활물가 급등에 반발한 시민들이 가스와 전기요금 청구서를 태우며 시위를 벌입니다. A parte le utenze, qua moriremo di fame perché non saremo più in grado di sostenere. È aumentato tutto, una cosa veramente scandalosa.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해 유럽에 가스를 공급해오던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달 들어 아예 가스관을 잠가버렸습니다. 당초 가스 누출을 이유로 들었지만 크렘린궁은 최근 서방 경제 제재 때문이라며 보복 조치라고 공표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에선 프랑스와 독일이 전기와 가스를 함께 나눠 쓰겠다는 에너지 연대 대책을 발표했고 네덜란드에선 샤워 시간을 단축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절약 독려 정책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 개인과 기업에선 눈물겨운 자구책들도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도자기 공장은 에어컨 가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새벽으로 앞당겼고 È cambiata più che altro a livello di abitudini, a livello di organizzazione, per quanto riguarda comunque la famiglia, i figli. Ci vuole un pochino più di aiuto da parte dei familiari o dai nonni.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랑스의 기름값이 싸지자 벨기에 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 프랑스 원정주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Exceptionnellement aujourd'hui, parce que j'ai vu qu'il était 30 centimes moins cher. De 1,86 et 1,56 € pour moi, donc c'est bon à prendre. C'est bon à prendre. Sur un plein, on va sentir la différence. On va sentir la différence. Voilà. 폴란드의 한 극장은 관람객들이 영화를 보는 동안 전기 발전이 되는 자전거를 타도록 했습니다. Aż 50% energii niezbędnej do uruchomienia infrastruktury tego kina wytwarzane jest siłą mięśni naszych widzów na energorowerach, które połączone są z... 영국도 당초 전기 가스 요금 80% 인상안을 동결하기로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개인과 기업에 우리 돈 약 520조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시죠. 올 추석 보름달이 조금 전에 떠올랐습니다. 그냥 달이 아니라요. 지난 100년 동안 추석에 뜬 달 중에서 가장 둥근, 말 그대로 완벽한 추석 보름달이 떴다고 하는데요. 남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정재경 기상캐스터, 거기서 직접 보는 달은 어떻습니까? 네, 100년 만에 보게 된 추석의 가장 밝은 달, 지금 제 뒤로 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구름이 가려서 가장 완벽한 원에 가까운 달을 보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찾아온 서울 남산에는 많은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이 지난 100년 동안은 추석이 지나고서야 가장 둥근 달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엔 추석 당일인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추석은 더 귀하게 다가옵니다. 내일은 남부를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제주엔 최대 40mm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남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